차에서 게임머니 주는 거 있잖아요. 사이버 게임머니. 그거를 돈으로 바꿔주는 오락실 운영하는 거예요. 뭐 PC방이든 뭐가 됐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바다 이야기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한 15년,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참 나라가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여러분 동네에 오락실 많잖아요. 오락실 많고 특히 대학가에 많고 뭐 유흥가가 있는 뭐 홍대 쪽이나 신촌 쪽이나 타임스퀘어만 가도 거기에 아예 게임장이 한 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합법적인 거예요. 나라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게임은 어디까지나 게임일 뿐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행성이 결부될 여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하게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특정 게임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등급이 보류됐거나 그 받은 등급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또는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는 일단은 좀 조직적인 경우가 많아요. 조직적인 경우가 많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바지사장 그리고 알바생.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알바생 같은 경우는 알바비 뭐 얼마나 받겠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몇 가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본인이 했던 가담한 행위의 어떤 정도나 얻었던 이익에 비해서 상당하게 큰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특히 바지사장이나 특히 알바생 이런 분들은 요거 이제 적발됐을 때 총기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면 단순히 뭐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이나 게임기 전부 몰수 추징되고 영업 정지, 영업장 폐쇄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연달아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가장 사례가 많은 사례를 조금 유형화시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요즘 많아요. 사설 프리서버 운영. 여러분 뭐 넥슨이나 뭐 이런 뭐 유명한 게임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고 정상적인 뭐 비용을 들여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개인이 서버를 만든 거예요. 복사해서. 요거 요즘 많습니다. 일단 요거는 도박이나 게임법을 떠나서 일단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저작권법 위반인데 오늘 저작권법 위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설 프리서버를 운영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해당 게임 회사에서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사설 프리서버 운영하는 경우도 그냥 집에서 또닥또닥 해갖고 약간 허접하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단적으로 아예 뭐 운영책, 총책, 홍보책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상당하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느 쪽이 됐든 다 형사처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같은 소리 계속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사설 그 프리서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운영한 것도 아니고 운영에 깊게 관여한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에 홍보 이렇게 글 몇 개만 올려주고 한 달에 70만 원 준다 해서 몇 번 올려준 게 다다. 이런 사람까지도 사실상 거의 공동정보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야 되고 가담한 정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초기에 웬만한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끝까지 가서 막 머리 아파집니다.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례가 게임머니 환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게임 잘 안 하는데 게임 사이트 자체에서 게임머니 주는 거 있잖아요. 사이버 게임머니 그거를 돈으로 바꿔주는 오락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행성이 조장되겠죠. 그래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뭐 PC방이든 뭐가 됐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판을 뭐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수익을 얻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이 직접 환전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환전상하고 매개를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해도 똑같이 처벌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게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제공업, 게임 업장을 하려면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 게임 이용업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받지 않고 했다.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돼요. 단순히 행정적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조문을 보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뭘 말하냐라는 해석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여기서 영위는 실질적인 영업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종업원이라거나 영업을 보조했다거나 뭐 임대료를 받고 사용대가를 받고 임대를 해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영위한 사람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배하는 그 영업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요게 이제 사설 프리서버 운영, 게임 한전업, 그다음에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그 외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 거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 영화도 15세가 있고 19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뭐 성인 게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뭐 수위가 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하는 거고 청소년만 이용하는 데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완전 개조해가지고 이상한 거 넣어서 이용하는 거 그것도 처벌되는 거고 사행성이라 그래가지고 등급 분류를 거부했는데 무시하고 그걸 이용해서 운영하는 경우 자신의 그 게임장에서 도박 기타 사행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예 내버려둔 경우 또는 사행성을 주장한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발되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몰아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초기에 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법은 지키는 게 좋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